VVFCM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톤입니다. 네, 오늘은요 토르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토르플이 뭔지, 토르플의 그 개념이 뭔지, 뭐의 약자인지,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많이들 이제 응시하시려는 토르플 1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그리고 어디서 응시할 수 있는지, 응시료는 얼마인지, 합격 발표와 인증서 발표되는 그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증서 효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토르플 시험 자체에 대한 걸 다룰 거예요. 몇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목마다 특징들, 어떻게 어떤 문항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들을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토르플 자격증이 어떻게 생긴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Certificate이라고 여기 쓰여 있죠. 여기 보면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가, 여기는 이제 응시한 급수, 테르카, 그래서 토르플을 테르카 2 이렇게 불러요. B1 수준. 여기는 상트대에서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로, 이게 효력 기간이 스로치나 무기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증서 자체는요 무기한이에요. 한번 따놓으면요 평생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이 친구만 이렇게 오고요. 여기 뒤에 있는 친구는 점수표예요. 여기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액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같이 넣어놨어요. 네,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르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토르플 시험이란 뭐냐면요. 토르플은 영어로 TORFLA, 이제 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의 약자로 토르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국어로서의 러시아 시험을 토르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의 약자로 러시아 교육부 산하 기관인 러시아어 토르플 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대상 러시아어 능력 시험이다. 기초 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험 과목은 어휘, 문법,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에 총 5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토르플은 러시아 내 대학교 입학시험, 국내 기업체, 연구소, 언론사 등에서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들의 러시아어 실력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네, 그래서 총 6개의 단계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3단계까지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4단계를 응시를 하려면요. 러시아 현지에 가서 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응시한 1단계의 경우에는요.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인과 대화가 가능한 공인 단계이다. 러시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단계 인증서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러시아 어문계열 대학 졸업시험이나 기업체 채용 및 사원 평가 기준으로도 채택되고 있다. 1급이 노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노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요건이고, 그리고 러시아 대학에 이제 예비 학부 없이 토르플 1급을 가지고 가면요 입학을 시켜주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꽤나 높은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응시 장소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요, 일단 연세대학교, 불곰에듀랑 어거였나? 잘 모르겠어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푸시킨하우스, 그리고 부산대학교, 이렇게 5개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많이 응시하시는 곳이 이제 연세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에서 많이 응시하세요. 성균관대학교는 응시료가 더 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균관대학교 응시료가 싸고요. 지금 이제 신청하시면요 응시료가 더 싸요. 저는 토르플 2급 시험이 계속 미뤄져서 작년부터 못 치고 있는데 저는 12만원? 원래 20만원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12만원 내고 결제를 했어요. 완전 거의 반값이죠. 그래서 장소는 그렇게 됩니다. 응시 장소는요. 그리고 응시료는요 1급 같은 경우는 18만원입니다. 8만원. 응시료가 꽤나 비싸죠. 응시료가 비싼 이유가요, 시험이 러시아에서 인증을 해주는 시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러시아에서 효력을 가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건데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그렇다 보니까 먼저 한국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고요, 그걸 또 러시아어로 넘겨요. 그래서 그거 러시아에서 또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합격이 됐다 하면 인증서를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또 있다 보니까요 시험료가 꽤나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시험료가 훨씬 더 싸다고 해요. 그래서 응시료는 1급 기준 18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 및 인증서 발급 기간은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응시하고 2주 정도 뒤에 메일로 합격을 했다고 날아왔고요. 그리고 또 2주가 지나서 합격증 원본이 같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합격 발표는 2주, 그리고 인증서 발급도 2주 해서 총 한 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을 해서 내가 이 자격증을 받기까지 총 한 달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서 효력 기간은 토르플 인증서 자체는요 기한이 없어요.
기업체나 이런 토르프 쓰일 수 있는 곳에서는요, 몇 년 이내에 취득한 토르프 인증서 이렇게 보는 곳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실력이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고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인증서 자체 유효기간이 없다는 사실, 내가 한번 따면 평생 간다 이런 느낌, 네, 알죠? 그런 감성. 그거 자체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토르프 시험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토르프는요,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법,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수능 같죠? 그래서 다른 언어 시험보다요, 이게 시험료도 비싸고 또 난이도도 높고 합격률도 처음 봐서 합격하려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해요. 이제 그런 이유가 과목도 되게 많고요. 체력 소모가 되게 심해요. 여담이긴 한데요. 이제 토르플 인증서는 유럽 언어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언어들보다 한 단계를 더 쳐준다고 해요.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영어만 봐도 뭐 토익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과목만 치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과목 자체가 5개 있기도 하고요. 난이도도 어렵기 때문에 B1 레벨일 경우에는 B2 레벨, B2 레벨일 경우에는 C1 레벨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업해서 쳐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5과목을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법이고요. 15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스킬 싸움이에요. 문제를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존재하는 성, 격 이런 것들을 형태에 맞게, 그 쓰임에 맞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캐치해서 넣을 수 있느냐 이 차이라서요. 많이 풀어보시고 단어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저는 시험 시간이 60분이었는데 30분 정도 만에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풀어서 가능한 게, 그게 러시아 문법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요, 끝부분이 이렇게 생겼네 하면 여기 넣고, 지금 얘가 여기 있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법은 60분에 15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는 20문제가량을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요. 지문이 꽤나 길기 때문에요. 지문이 한 2개, 3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다 읽고요. 지문들에 맞는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푸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문제를 먼저 읽고요. 문제들이 요구하는 답을 짧게 한 줄로 미리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으면서요, 내가 문제들의 옆에 적어놨던 것들을 이렇게 빼가면서 하나씩 맞추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었지? 찾아와서 맞추고, 찾아와서 맞추고. 네,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지문 속에 답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시험장에 갔을 때 제가 딱 하나 틀렸는데요.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문 속에 답이 정말 그대로 있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답이 정말 그대로 있어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잘 읽기만 하면,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가 읽고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로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어휘가 정말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지문이. 하지만 답이 그대로 있는 거, 지문이랑 문제,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읽기는 50분 안에 다 풀어야 합니다. 요거는 사전 이용이 가능해서요. 네, 종이 사전이요. 종이 사전을 가지고 정말 모르는 단어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듣기입니다. 듣기 파트는요 35분이고요 이게 25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충 20문제 가량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듣기 파트는 순발력 싸움이에요. 왜냐면 한번 놓치면요, 이제 멘탈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듣고 푸는 게 중요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요, 문제를 먼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먼저 읽고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 문제가 묻는 내용이 무엇인지, 얘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 놓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참 친절하게도요, 이게 순서대로 들려줘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1번이 민수가 어디에 갔나요? 민수 쇼브 슈퍼마켓 이렇게 했어요. 그럼 슈퍼마켓에 갔다. 그리고 2번 문제가 민수가 슈퍼마켓에 가서 뭘 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주기 때문에 순서대로 잘 듣고 답을 잘 체크하시면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평소에 정말 듣기는 많이 연습해야 돼요. 러시아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러시아어를 듣는 환경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틈날 때마다 러시아어로 듣는 연습, 계속 듣고 따라하고 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요, 쓰기 파트입니다. 쓰기 파트는 60분이고요 60분 동안 2장을 써야 돼요. 첫 번째는요,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요, 그 지문을 요약하거나 그 지문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적는 등의 글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편지문을 써요. 그래서 보통 친구를 초대하는 글을 쓴다거나, 초대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쓴다거나, 아니면 친구 안부를 묻는, 지인의 안부를 묻는 글을 쓴다거나 하는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쓰기 파트가 이런 거였어요. 현대의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주장을 서술하라,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전통 음식에 대한 여러 정보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것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편지 형식에 맞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 그것들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하시면요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를 하셔서 몇 번 써보시다 보면요 익숙해지니까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여러 가지 주제로 장문하는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내가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장문해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5번째 말하기 파트입니다. 말하기 파트는 60분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는 전체적으로 4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즉석 회화 파트예요. 중간에 멈추는 것 없이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친구는 지금 어디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친구는 지금 취직을 해서 어디 회사에 일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 친구는 최근에 결혼을 했어. 최근에 아이를 낳아서 좀 쉬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도 회화 파트인데요. 요거는 조금 문장이 길어요. 원어민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잠깐의 고민의 시간을 갖고 바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 파트 1, 2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주어지는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을 읽고 요약을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파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문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출장을 갔는데요. 출장을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너의 생각을 얘기하라 이런 거였어요. 다음 파트 4번째는요. 주어지는 지문을 읽고 얘기하는 건데요. 파트 3, 파트 4는 둘 다 시간을 줘요. 중간에 준비할 시간을. 파트 3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좋죠? 근데 4번째 파트는 준비한 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것을 전략을 짜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부모님들과 시간을 잘 갖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어떻게 너는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였는데요. 이거를 미리 답변을 생각해 놓고 준비 시간,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중얼중얼거렸어요. 타이머가 끝나면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하는 기준은요. 모든 과목이 66% 이상, 그러니까 100점 중에 66점 이상을 다 맞아야 합격이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탈락이 되면 다시 응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4과목 이상이 66%가 넘었을 때는요. 한 과목이 60% 이상 넘어도 합격하게끔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르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워낙 얘기할 것도 많고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관련해서 또 이제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달아주시고 토르플 준비하시는 분들도 수업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에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 пока-пока.